국정감사에 그냥 그 참고인으로 간 거 아니야? 나는 증인으로 갔어. 그러니까 증인으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뭐 피의자로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피해자가 없고 그냥 증인이야. 증인이 되게 약간 일종의 피해자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궁금한 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가 막 그 오늘 영상 찍을 때 라이브 방송은 조금 신경 쓰인다 하는 게 뭐 너가 지금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법적으로 걸릴 게 있어?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게 업무 방해 방조 로 이제 혐의가 제일 경찰에서 보고 있는 혐의인데 사실 그건 업무 방해가 되게 명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업무 방해를 한 사람이 명확해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재명 무죄 나오듯이 아무리 윤석열이 그러니까 막말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의대 증언이라는 정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에서 방해하는 세력을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메디스태프 익명 게시판이 처음에 뭐 얘가 예언자도 아니고 2018년 19년에 막 만들 때 익명으로 만들 때 여기가 나중에 정부의 의료 정책과 맞설 때 의사들이 서로 막 응원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없는 법을 말도 안 되게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 근데 너가 봤을 때 너도 이제 변호사가 있을 테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업무방해죄가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업무 방해로 기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혐의가 업무 방해 방조인데 그러니까 업무 방해 방조라는 거는 업무 방해를 한 사람부터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업무 방해를 한 사람이 있어야 업무 방해를 방조했다가 되는 거니까. 누군가 업무 방해를 하는 거를 방조했다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업무 방해를 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업무 방해 자체도 사실 명확하게 지금 그건 뭐가 그렇지. 사실은 없고 우리 직원이 증거인멸로 어떻게 기소됐냐면 아니 직원이 기소가 됐어?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도 그게 법적으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해야 기소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검사님이 기소를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이 기소 결정을 하는 거 이제 경찰 조사관 이제 조사를 해서 수사관님들이 혐의 있음으로 올리면 이제 검사가 보고서 그 조사자를 보고 기소하는 거잖아. 이렇게 수사관님들이 이제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노트북을 다 이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수사관들이 이 직원분 중 한 분이 이제 우리 CTO한테 이제 휴대폰으로 이 어드민 비밀번호 자기 거 어드민 비밀번호 좀 바꿔달라고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CTO는 안 바꿨어. 왜냐면은 모든 회사나 모든 기업체가 마찬가지로 3개월에 한 번씩 비번을 바꾸잖아요. 주기적으로 바꾸지. 주기적으로 바꾸잖아요. 보안을 그러니까 위해서. 이미 우리는 2월 초에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비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꿀 때가 돼서. 바꿀 때가 이제 발표 바꿨어요. 사실 우리는 수시로 바꿔. 왜냐면 이제 보안이나 이런 어드민이 되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걸 시큐리티를 걸 하고 있으니까. 이 사태 있기 전에도 수시로 바꿨고. 근데 이제 이미 바꿔놨는데 우리 직원이 그걸 모르고 이제 수사관들 이제 노트북을 확보한 상태에서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CTO는 안 바꿨는데 이제 그 메시지가 증거 은멸의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기소 의견을 갖고 실제로 안 바꿨고 우리 직원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CTO가 바꾸던지 뭐 그랬으면은 뭐 인정. 근데 사실 우리 CTO도 안 바꿨는데 안 바꾼 것도 다 기록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기소 의견을 올라갔다는 게 조금 뭐랄까 아쉽다. 그러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중립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있어도 이거는 기소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에 정말 법리적으로만 잘 따져준다면. 법리적으로 따진다면 기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뭐 법적으로 증거 인멸의 의도 자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러면 아무튼 그건 그 직원이고. 너는 방조잖아. 근데 나는 이제 증거 인멸이 아니라 방조로 갔는데 이게 업무방해 방조가 업무 방해를 방조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 그렇지. 누군가가 업무 방해를 하는 거를 방조했다. 근데 사실 방조를 한 적은 또 없어서. 그렇지. 또 뭐 법리적으로 또 따져봐야죠. 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변호사랑 이렇게 따져봤을 거 아니야.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안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공안 그렇지.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고 혐의 있음으로 넘겼는지 그 자료를 너가 직접 봐야 이제 법리적으로 그걸 반박을 하거나 뭐 이제 따질 조사를 텐데. 받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진 않으니까 보통 이런 거는 이건 이제 예상인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랑 나랑 우리 회사의 이제 이런 것들도 안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괴롭힌다기보다 그냥 수사선상에 있지 않을까. 계속 수사선상에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걸릴 것 같으면 근데 뭐 딱히 지금 너가
뭔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거나 덜 할 수 있거나 이런 건 없잖아. 그런 그냥 것도 없고 매디스태프 게시판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원래 너 일이었고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매디스태프 게시판을 정부에서 본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되게 열심히 뭐 이런 저런 뭐 문제되는 글들을 그러니까 문제되는 글들은 뭐 삭제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근데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너무 많은 글들이 올라오니까 스타트업의 인력에서 그렇지 그거를 갑자기 그럼 우리가 막 대기업처럼 막 다른 부서에 사람 끌어와갖고 막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단어 중에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삭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업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업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도 그랬지만 그런 거죠. 뭔가 정부나 이런 거에서 눈밖에 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을 뿐인데 뭔가 정부와 맞서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대생이나 전공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동훈이가 되게 뭐 뭔가 정부에 맞서는 투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동훈이는 원래 자기가 투자받은 거대로 그냥 매디스태프로 원래도 익명으로 보안성 있게 유지하면서 그 게시판을 계속 그냥 운영하고 있는 일을 할 뿐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또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사들이거나 그랬으면 정부에서 바라보는 되게 쫄보고 겁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고 이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익명에서 실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액션을 네가 그냥 취했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건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재밌게도 일시적으로 게시판을 폐쇄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이런 의견을 거를 분명 주위에서 이렇게 안내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뭐 경찰 쪽에서도 그렇지. 이제 약간 뭐 이렇게 그렇지. 뭐 하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쪽에 대해서 우리도 조사 안 해서 좋고 당신들도 그러니까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막 조사받고 막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얘기가 들어왔겠지. 근데 사실 너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기조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냥 우리는 우리 회사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었다면 의대생 증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 1년 전, 2년 전에 차라리 문제를 삼았어야지. 문제가 됐겠죠. 근데 그런 게 됐겠지. 아니니까. 이게 뭐 익명 게시판 사실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보안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미 뭐 사실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렇지. 메신저나 이런 맞아. 부분도. 그렇게 이제 뭐 우리는 하고 있던 거를 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런 데서 좀 폐쇄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당연히 거절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만 얘기를 했어 경찰들한테 그냥 난 싫습니다 이렇게 딱. 아니 싫습니다라기보다는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이런저런 모델로 사실 회사도 투자를 받았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익명성을 없애버리고 뭐 폐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너가 대표니까 너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쵸 뭐 그렇게 그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회사가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심플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동훈이는 지금 복잡하니까요. 계속 매디스태프 게시판을 냅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글을 뭐 다 읽는 거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 본 결과 동훈이는 거기 매디스태프에 글 쓰는 젊은 의사들한테 엄청난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동훈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말하면서. 네, 저는 이제 영웅은 아니고 영웅은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맞아. 저는 사실 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는데 3년 전에도 2년 전에 1년 전에도 갑자기 한 몇 개월 전부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들이 매디스태프에서 왜냐면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되고 많이들 가입이 됐으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그냥 제공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단상이 이제 개인 국감 열리고 쓸 때 이건 해프닝인데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좀 약간 그래. 힘든 상에서는 기분 그렇지. 좋은 약간 기억인데 그때 로제 아파트가 나왔었어요. 로제 아파트가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노래가 좋으니까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계속 흥얼대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단상에서 순간 살짝 휴정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그 흥얼거렸는데 마이크가 켜진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뭐 아파트 이 부분 말고 뭐 약간 막 노래가 나오는 이걸 이제 흥얼거렸는데 그게 마이크 통해서 음악이 나왔나 봐. 그래갖고 이제 누가 막 리플에 저는 못 봤는데 리플에 막 누가 뭐 노래 불렀었다 뭐 이렇게 막 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렸어요. 근데 아파트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